90회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순액이 아니고 뭐예요? 총액주의예요. 근데 자본만 무슨 처리하죠? 상계 처리.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유동성이 큰 거 맞고요. 총액으로 봐야 되고요. 주식 발행수의 액면 금액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가 하락. 그래서 보시면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선입선출법. 네, 물가 하락이면은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물가 하락 시에 매출 원가만 선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나머지는 후입선출법. 그래서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적은 거. 하락이니까 선입 선출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여기 다기는 한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회계는 거의 90% 이상 상승이에요. 하락이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무는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내니까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회비는 뭐라고요? 세금과 공과. 근데 적십자 회비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기부금.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액면이자율 8%. 우리 이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사채 발행할 때 무슨 이자율 기준이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래서 이거는 커요, 작아요? 액면 이자가 작죠. 액면 이자가 작으니까 이건 무슨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채 상각 있었죠? 사채 상각은 유효 이자율법 쓰고요.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 4번 보시면 감소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5번. 5번 보시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누구한테 있어요? 구매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건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책임 누가 져야 되죠? 샀을 때에는 구매자가 지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판매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판매자에게 있으면 아직 판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팔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아니고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구매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그래서 보시면 우리 총 나오면은 뭐였었죠? 짧은 거였죠? 제공품 기초 총 단기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제품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출 기말.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50, 단기가 1050, 기말이 200. 그러면 단기는 90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900, 기초가 100, 기말이 200, 그러면 800이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요 정도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배부하는 기준 물어보면 인과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성이에요? 연관성. 그래서 연관 있는 걸로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구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구매 횟수. 네, 구매를 몇 번 했느냐. 뭐 그런 걸로 이제 나눠주는 게 맞겠죠. 기계하고 구매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얼마예요? 5,000원. 그래서 예정 배부율 5,000원. 그 다음에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 그 다음에 얼마 과소배부요? 200만원 과소배부.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러면 5,000원에 1000시간이겠죠? 그래서 얼마 돼요? 500 돼요. 여기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00만원 무슨 배부라고요? 과소배부.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그러면 200만원 작은 게 50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7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항상 기준은 어디에다 맞추셔야 된다고요? 실제에다가. 그래서 실제 금액이 얼마냐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9번 개별원가고 종합이죠.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그놈의 공정. 그래서 그냥 많이 나오던 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안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완성품 한산량. 근데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무슨 법으로 하시오 이런 말 없죠. 왜 없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하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요?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투입.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투입량밖에 없죠. 또 뭐가 없죠? 완성품이 없죠? 그러면 제공품 수량, 기초 단기 완성 기말 공손. 그래서 이것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은요. 기초가 몇 개세요? 0개. 투입이 6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몇 개예요? 400개. 그럼 완성은 몇 개예요? 200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법이 완 플러스 뭐죠? 말이죠? 그러면은 완이 200개, 말이 몇 개요? 400개. 그러면 600개.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가공비는 200개 더하기 400개의 몇 프로요? 60%. 그러면 44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나오세요? 1번이 나오시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영세율과 면세.
우리 영세율을 다른 말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완전히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면제된다.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수출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조기 환급 해준다 그랬죠.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 과세 원칙. 그 다음에 보실게 면세는 이제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역진성 뭐야?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세 사업자가 영세 받으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면세 포기하면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래서 면세 포기는 이제 3년이고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영세율 적용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설 설비 등에 뭐 할 때요? 투자, 아니다. 영세율하고 공인 목적.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면세가 완전이요, 영세가 완전이에요? 영세가 완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포기하면 몇 년이다? 3년. 그거 가끔씩 포기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 사업자 등록.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 그리고 신청하면은 며칠 이내요? 2일 이내에 발급.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뭐요? 납부.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는 각 사업장, 납부는요, 주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는데 단위가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 단위 맞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어디요? 주사업장.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 등록증을 몇 부만 발행해줘요? 한 부만.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자 단위라고 나오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몇 개의 등록번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 왜 하나냐면은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볼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3번. 13번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에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는 공급가액이 얼마요? 3억 원 이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억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몇 번도 맞으세요?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한 건당 200원 빼줍니다. 그러니까 발행 안 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사람한테는 혜택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혜택 준다고요? 이쪽으로 국가에서 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발행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 발행해. 그러면은
200원 깎아줄게. 그리고 1년에 1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법인들 꼬실 때 이 방법으로 꼬셨거든요. 너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한 건당 200원씩 빼줄게. 1년에 얼마요? 100만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행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돌아가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다 이걸로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13번에 4번 보시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뭐 하셔야 되죠? 전송해야 되죠? 그래서 전송 날짜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정답 4번. 왜냐면 우리 소득세는 종합, 그 다음에 퇴직, 그 다음에 양도,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과세라고 한다 그랬죠? 네, 요걸 무슨 과세라고 하냐면 분류과세.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분류과세고요.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리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2배삭은 연기. 어떻게 외우든 상관없는데 가장 문제는 항상 뭐냐면은요, 이 2배삭은 연기라고 외워놨는데 그 뒤에 글씨가 생각이 안 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약해서 외우는 걸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면 축약해서 외워는 지는데 그 뒷말이 기억 안 날 때가 은근 많아요. 뭐 사람마다 이건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다 그랬죠.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것인데 요게 뭐냐면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완납의 뜻이 뭐죠?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5번은 그놈의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소득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비과세라고 있잖아요. 그건 세금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죠. 근데 거기는 지금 다 낸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도 좀 잘 봐두세요.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망하고 뭐요? 요거 빼놓고는 예외는 없다.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을 뺀 나머지는 열거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세금을 안 냈었냐면 열거주의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배당은 요건 비슷하면 세금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비슷하면 세금 내는데 나머지들은 열거주의라 그래서 내용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아직 코인 관련돼서는 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코인은 아마 내년 될 때까지는 과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과세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어떻게 하나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계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비트코인이 다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불가능해요. 이제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 갔잖아요. 이제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돈이 돈 버는 시대 됐잖아요. 1코인에 5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럼 이게 6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예전에 500만 원 시절에 샀었던 사람은 1코인을 500에 샀어. 근데 5천만 원 됐어. 그러면 4,500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옛날처럼 생각했다가 돈을 벌긴 버는데 옛날처럼 많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쌌다가 올라갔잖아요. 집값도 그렇잖아요. 저렴했다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차익 실현이 많이 됐지만 지금 만약에 10억짜리 사서 12억 팔았어. 그러면 2억 버는 거잖아요. 옛날엔 5억짜리가 10억 됐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버는 금액 단위 자체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조만간은 옛날처럼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죠. 근데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조 터지면 알게 된다고. 계획은 항상 뭐예요? 잘 해놓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죠.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주소지 맞아요. 무슨지요? 주소지. 그래서 소득세는 주소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예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내가 사는 데에다가 세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내가 일하는 데다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기 조금만 풀고 저거 뭐냐 중간 신호 할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형이요? 네, 확정 기여형. 그래서 기여형 나왔으니까 뭐예요? 500번대 퇴직급여 1800. 그 다음에 보실 게 대변에 뭘로 드렸어요? 보통 예금 얼마 드렸죠? 1800.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퇴직금 얘기 나왔는데 공장이자 사무실이다 나오면 거의 퇴직급여고요. 그 말 없으면 거의 퇴직연금 뭐예요? 운용자산이긴 해요. 근데 급여형하고 기여형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지문에 공장 나오면 58 나눠야 되죠? 맞아요. 근데 지문에 공장 사무실 안 나오면 안 나누면 되죠. 뭐 하라는 말 없는데. 그걸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그게 더 불편해요. 그냥 급여형 나오면 뭐 기여형 나오면 뭐 이게 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외우는 방식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뭐 하셨대요?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셨대요. 그러면은 800번대 교육 훈련비 40. 그 다음에 돈 주면서 못 뛰셨죠? 세금 띄셨죠? 우리 돈 주면서 세금 띄는 거 뭐라고 하세요? 예수금 35,2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364,800원. 되셨죠? 워낙에 세금 띄는 문제는 많이 나오기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맞춰주셔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조회. 제가 조회 나오면 어디에다 하시라 그랬었죠?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가 보기 제일 편해요. 뭐 딴 데에서 보셨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몇 월이에요? 7월 12일.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 봤더니 얼마 있죠? 250 있어요. 얼마 있어요? 250.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250인데 누구 거예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못 받은 거는 300인데 미라컴. 그 다음에 나머지 50은 대손 삼각비. 얼마 부족했어요? 50.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 원래 잘 나오잖아요.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해본 적이 많이 없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뭐 했죠? 상환했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3,085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차변에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3천짜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 때 더 줬어요? 덜 줬어요? 더 줬죠? 그래서 사채 상환 뭐요? 손실인데 이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금 문제가 10월 11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차변에다가 F2 뭐요? 사체. 그러면 여기 사체 상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아니면 거기 지문에 조기에 뭐 하셨대요? 상환했대요.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상환.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쓰라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지만 저렇게 입력해서 하면은 찾을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운이 좀 있으면 시험 볼 때 좀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 주당 임명가액 1,000원 한 주당 얼마예요?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 예금에 뭐 하셨대요? 입력하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2,000,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은 뭐 되셨대요?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금 30. 그 다음에 김법무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어요? 네, 50 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나타야 된다.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얼마요? 920. 됐습니까? 네. 그래도 요 문제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주식 문제죠. 그래서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하자? 더하자. 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매입 매출 정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월 1일 원재료 7월 10일 원재료 사신 거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의 필풀이요. 차변의 원재료 5천만 원에 세금 얼마예요? 500. 그다음에 50%는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2,750.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2,750. 그다음에 7월 20일 두산기공에서 구입했는데 수정했죠? 그러면 매입의 과세의 두산기공의 여. 차변의 기계장치인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200. 그래서 왜 마이너스 넣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넣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부가세 때문이에요. 왜냐면 부가세가 반대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2,2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월 2일 8월 2일 보시면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 뭐요? 계산서. 그래서 우리 계산서 나오면 뭐였어요? 면세였죠. 그래서 매입의 면세. 판매니까 매출의 면세. 그 다음에 한국역 대변에 뭐 파셨대요?
제품 파셨대요. 맞죠? 거기 지문에 써있죠? 제품 판매하셨다고. 그래서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왜냐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뭐다? 예정이다. 그럼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제품 매출 2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의 영세 영스타 영.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몇 개 파셨어요? 100개. 하나당 얼마래요? 15만원 해서 1500. 그 다음에 다음 달이죠? 요거 시험 낼 때 이분은 참 외상을 사랑하세요. 죄다 외상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도 다 외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1500. 그 다음에 9월 16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500cc.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거기 지문에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뭐 하시래요? 처리하시래요. 그러면 그거 꼭 맞춰주셔야 되죠. 그래서 9월 16일 보시면 샀으니까 매입이고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이영 가이영.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뭘로 처리하라고 거기 아예 적어 놓으셨죠? 차량 유지비. 그래서 800번대 차량 유지비 52만 8천원. 왜냐면 불공은 뭐 한다 그랬죠?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1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미지급금 37만 8천원. 아이고 뭐 이렇게 공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분계 지금 10개 풀었죠? 맞죠? 네. 9개 맞아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요 정도 수준이면은 9개 맞출 확률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쉬울 때에는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그래서 대손의 뜻이 뭐냐면 못 받은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못 내요? 못 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세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어디요? 공제받지 못한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에 그 받으러움의 별표 3개만 쳐주세요.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건데 요때 시험 꽤 많이 틀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 날짜 때문에. 날짜 때문에 꽤 많이 틀렸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날짜가 일기 확정이죠. 왜 일기 확정이냐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선 확정만 가능해요. 예정으로는 시험을 못 냅니다.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확정만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시험 문제 내시면 모두 정답 처리돼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어음이나 수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요게 좀 기억이 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근데 거기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몇 월이죠? 6월이죠. 4월에서 6월 하시고, 그 다음에 당초 공급일이 2021년 7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몇 개월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 경과해야 돼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월 31일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022년 5월 1일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에요.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4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4월 말에 다음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죠. 그래서 요거 날짜 하나 때문에 틀리신 분들 많아요. 네.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왜냐면 우리 보고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까지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손 금액은 770,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가경, 그 다음에 부도 발생했죠? 네,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몇 개월 경과?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원래 거래 발생한 거는 2021년 5월 30 며칠이요? 1일. 그 다음에 2022년 4월 1일 날 얼마 발생했어요? 550. 그래서 55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F2 비하. 그 다음에 부도 파산 확정 받았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건 넣으시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정리서면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이게 번호가 어디 들어 직접 입력인가 아니면은 저당권은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비고 자체가 이거는 예, 못 넣게 하려고 이렇게 준 거예요. 저것 때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 왜냐면 저당권이라는 건 아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은 내가 법적으로 거기에다 압류 거는 거거든요, 저당권이. 그러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문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권 때문에요? 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이 아직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제재 가하는 거예요. 압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뭐 할 수 있다? 세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면 아직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대손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요즘 종종 이런 문제들 간혹가다 한 번씩 내세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안 내는 게 우리한테 좋긴 한데, 뭐 시험 내시는 분이 뭐 내가 내라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예, 내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저당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모요 신고서. 신고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고서 하실 때는 꼭 요거 지켜주세요.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거기 보시면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입력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유형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자료 첫 번째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뭘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가짜는 건별. 왜냐면 가짜는 뭐가 없어요? 세금계산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도큐의 제품 직수출, 매출의 뭐예요? 수출.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1번에다가 8억 4,300에 8,430.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없는 건 몇 번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4번. 그래서 4번에 619-04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수출한 거는 여기죠. 6번. 그래서 6번에다 얼마요? 4,500. 근데 뭐 요거는 워낙 우리가 그래도 좀 해봤던 거라. 그래서 꼭 하실 때 요거 꼭 적으세요. 그리고 틀리거나 아니면은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제 매입 자료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장치요? 기기장치. 그래서 얘는 매입 과세의 고정. 그 다음에 거기 다음 거 보시면은 요번에는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입니다. 그래서 매입 과세의 일반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지연수치분. 우리 지연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죠? 근데 뭐 하셨죠? 지연했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연수치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법인 신용카드 매입의 카과에 뭐야? 일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매입과세 고정 가셔서 얼마에 얼마요? 2억 3,500에 2,350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10번에다가 4억 5천에 4,500 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넣으셔야 돼요. 가산세는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26번 누르시면 무슨 수치라고 있죠? 지연수치. 그래서 지연수치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시냐면 얼마 늦게 받았죠? 2차.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때 안 한 것들은 다 공급가액으로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연습할 때 그 납부세액 같은 경우에 그 납부세액 이용한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빼놓고는 다 공급가액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요거 누르라 그랬어요. 작성평범 켜기 누르시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맞죠? 헷갈리시면 한 번씩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고요. 카드는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측 밑에. 그래서 41번 가셔서 900에 얼마요? 9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거 기타 자료. 그래서 기타 자료 보시면 미완급 세액이 1350.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일반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미완급세액 21번. 그래서 미완급에다가 1300 얼마요? 50. 근데 왜 미완급이라고요? 일반완급은 예정신고 때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완급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락은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30 몇 번이요? 8번. 그래서 38번에다가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저기 유의사항에서 저기에다 밑줄만 좀 쳐주세요. 거기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약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넣어라 그러면 얼마 넣으시면 된다고요? 100만원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해요. 그 100만원이 아니고 만원. 네. 만원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하래요? 생략하래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그리고 매입 누락했을 때는 이중공제하고 과다환급 아니면 가산세 계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매입 빼먹으면은 국가가 좋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참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 1번 보시면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올해 거. 수익비용은요? 내년 거. 대변의 성급비용, 차변의 800번대 무슨요? 보험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요. 1200 곱하기 3월달부터죠? 3, 4,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요? 10개월. 그러면 오늘은 10달치니까 1000만원이죠? 그래서 보험료 얼마요? 1000만원. 왜냐면 보험료는 올해 거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급비용은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 줄어들면은 내년에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200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00에서 1000만원을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단기매매증권입니다. 10만 5천원짜리가 얼마가 되셨어요? 11만 5천원. 그러면은 얼마 올랐죠? 만원 올랐죠. 그 다음에 몇 주 올랐어요? 1000주. 그래서 얼마 올랐죠? 1000만원 올랐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올랐으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2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외화 문제 나왔죠. 그래서 6,500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5만 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200원. 그래서 얼마 되죠? 6천만 원.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넣어야 될지 장기 차입금으로 넣어야 될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 가서 찾으세요. 합장 가서 컨트롤 뭐요? F 외화 장기 쳤더니 있죠. 아니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전기 거구나.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기 6,500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문에는 외화장기 차입금밖에 없죠.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에 없는데 내용에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론은 6,500짜리가 6,000 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얼마예요? 500 ABC. 그 다음에 외화로 이익 났죠? 외환차 이익 얼마요? 500. 아이고 외환으로 썼네. 외화 환산 이익. 이럴 줄 알았으면 엔화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어요. 엔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알면 다 부자 되죠, 맞죠? 아까 보니까 지방에서 이케아 철수한 데가 있대요. 집값 떨어지고 있대요. 이케아가 가셔서. 그러니까 큰 게 있냐 없냐도 집값에 영향이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케아 한 번도 안 가봐서.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사다 또 조립해야 되잖아요. 가보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거랑 좀 안 맞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리고 이케아는 원래 저런 분들한테 맞잖아요. 잠깐 쓰고 버릴 거야. 고장 나면 말지. 이제 저는 약간 가구는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써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하고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은 여기죠.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4번 먼저 할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에 650 치시고 그 다음에 2000에서 얼마 빼세요? 650 빼면 1350.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쭉 거기 보시면은 5번 제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천만원 곱하기 0. 몇이요? 452.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상각. 이 감가상각은 1년짜리예요. 그래서 12분에 몇 월 달에 사셨어요? 9월에 사셨어요. 그래서 9, 10, 11, 12 해서 몇이요?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 곱하기 451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451만원. 여기는 이제 자동. 그 다음에 5번도 자동. 근데 500번대죠? 제조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가 500번대죠. 무슨 장치요? 기기장치. 451만원. 그 다음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됐습니까?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기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뭘로 처리했냐? 그런 거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를 사원 등록하고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에 소득이 전부래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십시오.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오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7번 박민혜 771003-2087-973. 그 다음에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8월 1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고 주소는 없고 일단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주민등록번호 2번하고 연간 총급여액 2,900이랑 배우자. 그 부녀자 공제라고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3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요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첫 번째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부녀자 있죠? 부녀자에서 뭐 하세요? 요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김영광 배우자 811
81112010532444. 요분은 부입니다. 왜냐면 소득금액 얼마 넘었어요? 100만원 넘었죠? 그래서 부. 그 다음 거 박노연 본인 아버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국 거죠. 요거 안 됩니다. 부.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 거는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슬이는 또 됩니다. 040505400606이. 그래서 요분은 20세 이하의 모두 되어 자녀. 잠시만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넣었구나. 6번이 아니고 4번인데. 그래서 자녀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김예찬. 예찬이는 아들이고 0714307499 15살 자녀. 그 다음에 박민호 오빠. 예, 오빠 보시면 750-112-1038-491. 요분은 20살 넘어서 안 돼요. 퇴직소득금액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제자매는 무조건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국내에만 같이 사시면 돼요. 외국에 사시는 건 안 돼요. 부모님은. 그리고 자녀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군대에 있어도 돼요. 몇 살만 안 넘으면요. 20살만 안 넘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군대 가면 20살 넘는 경우들이 많긴 하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강호성의 2022년 기속 연말정산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입력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세 주택 임차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뭐 하시오? 입력하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몇 번 입력하세요? 101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월세 먼저 할게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면 크게 보기. 월세가 김광일씨고 7474601115. 그 다음에 유형은 F2 어디요? 아파트. 면적은 84.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960만원.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강민철님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 강민철님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양도소득금액 얼마 있죠? 1000만원. 무직이어도 양도소득금액 있으면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 있으면 저것만 됩니다. 의료비만. 그래서 실제로도 실제 연말정산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잘못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뭐냐면 임대소득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설마 임대소득이 100만원 안 되겠어요 1년에? 100만원 안 되는데 임대소득으로 집에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돈만 안 벌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대소득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일용근로는 상관없습니다. 네, 일용근로는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용근로하고 로또 당첨, 복권 당첨금 이런 거 나오면 거기에 몇 억이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돈을 받을 때 이미 뭐 다 냈다? 세금 다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나머지는 돈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누구만 돈 조심하세요? 강민철님만. 그래서 거기 보험료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60. 근데 계약자를 보시면 안 되고 피보험자를 보셔야 돼요. 강민철 씨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 버셔서? 돈 버셔서. 그 다음에 강샘물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일반에다가 얼마만 넣으셔야 돼요? 40만 원만 넣어야 돼요. 왜 60 안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거 있었잖아요.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된다고요. 소득.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는데 뭐는 봐야 된다고요? 소득. 이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게, 의료비. 어머님 보청기 구입비 되고 질병치료용 한약은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다 되고요. 배우자 어깨수술비 되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서 넣어주시면 되죠. 부양가족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F2 이금희님. 그 다음에 상호 모르고 국세청 한 건에 100 얼마요? 다 해서 50. 아니면 근데 이거는 옛날 거라 따로따로 넣으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업종별로 상호별로 따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따로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금희님 국세청 한 건에 여기는 얼마요? 50. 그 다음에 안윤정님, 여기도 국세청에 한 건에 100. 그 다음에 또 안윤정님, 여기도 국세청 한 건에 얼마요? 3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천암 안윤석 됩니다. 왜냐면 돈 안 벌었으니까. 그래서 교육비에서 무조건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은 뭐만 된다 그랬어요? 네, 어떤 것만? 장애인 교육비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400만원 되고 초등학교 현장 체험 얼마까지 된다고요? 30. 근데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60.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되고 미술학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교육비 가셔서 대학교에 대학생에 얼마요? 400. 그 다음에 초중고에 30, 30 해서 얼마예요? 60. 여기다 90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체험학습은 30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취약전아동에 300 얼마, 300이 아니라 200 얼마요? 70. 그 다음에 저기 기부금 본인만 정치자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처남도 됩니다. 왜냐면 처남 돈 안 벌고 있잖아요. 돈 안 벌고 있으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정치자금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위에 10, 밑에 얼마요? 10. 그 다음에 국군장병이죠. 국군장병이면은 법정이에요. 맞죠? 국가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법정 단기에 얼마요? 50.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오셔서 거기 보시면 좀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꼭 신용카드는 이렇게 내요. 전통시장 얼마요? 40만원. 대중교통 얼마요? 60만원. 회사 경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2,500에서 얼마 빼요? 네, 300 빼죠. 그래서 얼마요? 2,200만원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쓴 비용 처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이거 대게 해주면 이중공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된다 그랬죠? 10%만 돼요. 그래서 1,000만원에 10%니까 얼마요? 100만원.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중고차 10%. 그 다음에 미술학원 수업료 얼마 있죠? 30만원 있는데 자녀 누구 거예요? 강샘물이에요. 우리 이중공제 3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보여 학원비. 그래서 지금 여기 샘물은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학원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 영수증은 100만 원에다가 미술학원 얼마요? 30만 원. 그래서 얼마 입력하셔야 돼요? 130. 왜 130인지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중고자동차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신용카드 얼마였냐면 2200. 그 다음에 아까 현금 영수증이 얼마였어요? 130이었죠. 100만원에 30만원 해서.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였어요? 40.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요? 60.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 중 강호성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월세 주택임차 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뭐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얼마 이하요? 7천. 여기 얼마예요? 6천이요. 맞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 헷갈리라고.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래쪽에. 그리고 만약에 거기 앞에 써 있잖아요. 무주택자 세대주라고. 앞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만약에 무주택자 아니고 주택자라고 나오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집 갖고 있는데 전세 살아 이런 사람은 혜택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채 있어? 그러면 지금보다 세금 더 많이 내게끔. 네,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